중국으로 가는 길은 늘 기대감으로 가득하다. 손님 여러분, 저희 비행기는 중국 현지 시각 오전 11시 55분, 한국 시각 오후 12시 55분에 대런 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안중근. 만주 하얼빈에서 조선 침략의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민족의 영웅. 지난 30년간 안이사의 행적을 추적해온 삼중스님은 재수자들의 아버지, 사형수들의 대부로 세상에 알려졌다. いわゆる前奏であり構想だと思います。私は 영혼에 대한 사랑, 애착이 굉장히 강하신 분입니다. 역사관도 투철하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교화를 하고 도와주고 국가 안위를 위해서 노심초사하시는 그런 마음을 갖고 안중근 이사님 곁으로 가려고 그렇게 노력하시는 것이 아닌가. 평생 세상에 가장 소외된 사람들의 버스로, 이제는 안중근 의사를 쫓는 노승으로 종교와 국적을 초월해 큰 뜻을 펼쳐온 삼중스님의 지난 50여 년의 발자취를 따라간다. 중국 리아오닝성 최남단의 도시 자리엔. 안중근 의사가 32의 불꽃 같은 삶을 마감한 도시. 안이사 서거 105주년이 되던 해, 삼중스님이 직접 류순을 찾았다. 항일운동의 국가유적지로 일반인에 개방되고 있는 류순 형무소. 1909년 10월 26일 만주 하얼빈에서 한국 침략을 획책했던 이토 히로부미를 탄환 세 발로 쓰러뜨린 안중근 의사는 11월 3일 이곳 류순 형무소로 이감됐다. 만주 일대를 침략한 일제의 형무소로 한국과 중국의 수많은 항일 운동가들이 수감됐던 슬픈 역사의 현장. 안중근 의사는 일본 국사범으로 분류돼 간수 당직실이 바로 옆에 있는 독방에 홀로 구금됐다. 원래 여기는 다른 사람들 원래 멋보게 하는 거 오늘 스님 특별히 이거. 세 평 남짓한 크기의 실내에 놓인 낡은 책상과 침대. 당시 일본인들에게 원수나 다름없는 사형수에게 이런 대접은 매우 특별한 것이었다. 침대는 너무 수리한 거예요. 실내에서나 그 당시 침대가 있긴 있습니다. 비록 재현된 방이지만 안이사의 숨결이 묻어나는 듯하다. 105년 전 그 자리 그냥 이랍니다. 그냥. 네, 그 자리예요. 안중근 의사는 이곳에서 죽음을 기다리면서도 동양 평화를 이루고자 했던 그의 간절한 희망을 글로 남겼다. 144일간 쓴 유묵이 200여 점에 달했다. 사형수가 아직 인류 역사상 집행시간을 대기한 상황에서 당신의 사상을 글로 써서 전한 예는 없습니다. 글 쓰실 수 있었던 건 그 당시 형무소 소장을 비롯해서 모든 이 형무소의 종사자들이 안이사님을 생명과 같이 받들어 존경했다는 얘기입니다. 일본 그것도 형무소 소장이 존경했다는 얘기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안이사의 그 위대한 동양 평화의 정신이 그들에게 큰 일본인에게도 감동을 줬다. 안이사의 유묵을 지킨 것은 놀랍게도 그를 숙모했던 일본인들이었다. 이 글씨는 일본에 가지고 일본인들에게 내가 이등을 처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내 나라 독립을 침해했기 때문이라고 꼭 전해달라.
익숙한 유목 한 점이 발길을 잡았다. 위국헌신 군인본부는 지바에게 써준 겁니다. 지바 도시지에게 이 글을 써주신 이유는 나도 안중근 의사 자신도 군인으로서 헌신하면서 내 생명을 이 여순 옥중에서 던지는 것이다. 군인이기 때문에 군인의 본분은 나라를 위해 죽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지바 너도 헌병 아니냐, 군인 아니냐. 네가 만중을 관해서 이렇게 힘들게 형무소에서 나를 지키면서 고생하는 이유는 너도 군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군인의 본분을 얘기하신 거죠. 지바는 사형 직전까지 안중근 의사의 곁을 지켰던 간수였다. 동양 평화를 향한 소신과 사상을 설파하는데 한치의 주저함도 없었던 안이사의 의연함과 정신은 그렇게 일본인들마저 감동시켰다. 안중근 의사의 바람은 끝내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간수 집안은 귀국해서도 죽는 날까지 안이사를 흠모했다. 저 센다이라는 1984년도입니다. 일본 행사를 마치고 일본의 동북지방입니다. 조그만 절이 하나 나와요. 촌에. 일본 촌절입니다. 그래서 참배하려고 법당 쪽으로 걸어 들어가니까 법당 정문 앞에 위국 헌신 군인 본분 한문으로입니다. 그 글을 새긴 비석이 대웅전 앞으로 딱 전면에 서 있어. 그럼 무슨 일본 절에는 대웅전 앞에다가 이런 비석을 세워놓느냐. 비석뿐만이 아니었다. 지바 도시치의 영정 옆에 안이사의 영정과 위패가 놓여 있었다. 지바의 유언에 따라 그의 후손들이 4대째 안중근 의사를 추모해온 것이다. 삼중스님의 일생에 걸친 추적은 그때 시작됐다. 늘 안중근 의사는 대한국인이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 가슴 속에 이미 잊혀버린 인물이 됐다. 다시 부활시키자. 다시 살려내자. 17세의 나이로 불자의 길에 들어선 뒤 스님은 늘 현장에 있었다. 누구도 미처 관심 갖지 못했던 사건들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 첫 번째가 안타까운 사형수의 이야기였다. 아들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교도소 옆에 움막을 치고 산 어머니의 사연은 삼중스님에 의해 세상에 알려졌다. 그들의 가족을 도와줄 때 그들이 그 안에서 참회도 제대로 하게 되고 또 언젠가는 우리 쪽으로 돌아왔을 때 가정이 제대로 지켜져 있어야 다시는 그 실수한 행위를 반복을 안 하게 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재소자의 마음을 교화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가족을 도와주는 일이다. 1000해가 넘도록 교도소를 오가며 600여 명의 사형수를 만났다. 종교를 초월해 안타까운 사연의 사형수들을 구제하기 위한 구명운동에 앞장섰다. 모두 7명의 사형수들이 죄를 참회하고 새 삶의 기회를 얻었다. 삼중스님은 세상에 가장 음지에 있는 사형수들의 버시자 아버지였다. 바로 이 한염주가 고금석이란 사형수가 집행 직전에 나한테 준 염려. 이 알맹이마다 글을 다 새겼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글이 이런 글입니다. 한 알맹이에 인간답게 살고 싶다. 인간으로 살다 죽고 싶다. 그는 3년을 사형수로 살면서 뜨거운 인간적인 삶을 살다가 삼중스님이 매년 꼭 한 번은 잊지 않고 찾는 곳이 있다.
대구 달성군과 경북 청도군의 경계에 자리한 빚을 싼 기슭. 묘비도 없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이 70여 개의 봉분들은 사형수들의 무덤이다. 지난 40여 년간 사형 집행을 당했거나 사망한 재소자들이 묻힌 곳. 돌볼 가족조차 없는 무덤들이다. 아이고, 이놈들 참 다 불쌍한 놈들이야. 2010년에 갔구나. 김종문이는 얼마 안 됐네. (74년에) 많이 갔다. 그런데 수많은 봉분 중에 유일하게 묘비가 있는 무덤이 있다. 방영근. 스님은 감방 안에서 다친 참사를 돌봐줄 만큼 착한 심성을 가졌던 방영근에게 꼭 갚아야 할 마음의 빚이 있다고 했다. 이 마지막 유언이 뭐냐 하면, 꼭 스님 나의 어머니를 찾아주세요. 나는 어머니를 한평생 그리워하다가 끝내니 이렇게 사형장에서 떠납니다. 떠나는데 죽어서만은 양지 바른 곳에 묻히고 싶습니다. 외로운 사형수 묘지에만은 묻히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떠난 뒤에 내가 사형수 어머니를 찾으려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총동원합니다.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이웃한 일본까지 백방으로 수소문했지만 생사조차 확인할 길이 없었다. 스님은 가족을 대신해 죽어서도 외로운 삶을 사는 영혼들을 위로하기 위해 그동안 크고 작은 천도제를 치러왔다. 오늘도 너희 어머니와 같이 못 왔다. 아마 이 발걸음이 나도 마지막이 될지 모르겠다. 미안하다. 육신이라는 옷을 벗고 좋은 세상으로 가서 좋은 행복한 삶을 누릴 겁니다. 그러나 이곳이 슬프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어떤 삶을 살든 간에 네가 사는 삶을 잘 살아다오. 우리 다음 생에나 인연이나 뭐 있으면 한 만나자. 사형수들의 아픈 곳까지 살피는 삼중 스님의 애정과 사랑은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아득하고 넓었다. 스님에게 교도소는 늘 고향 같은 곳이다. (1932년) 가을, 삼중 스님은 서대문 형무소 담장 너머에 자리한 서울 현저동에서 태어났다. 난 죄수가 뭔지 모르니까 그때 우리 어머니가 얘기를 하십니다. 그 사람들은 죄를 졌단다. 죄를 진 사람들은 그렇게 총불에 끌려 나와서 힘들게 일하다가 그 붉은 벽돌담 집으로 끌려가서 그 안에서 생활을 한단다. 아, 나는 크면은 저 사람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 서대문 형무소는 일제강점기 독립군과 의병 탄압을 위해 만든 감옥으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수감됐던 곳. 스님에게 교도소는
죄인이 있는 두려움의 대상이기보다 고통받고 아픈 삶을 사는 중생들이 갇힌 곳이었다. 부처님 말씀은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어렵게 눈물겨운 통곡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처님 가르침이 이런 것이다. 이 가르침을 전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대구 용연사의 주지로 있던 1967년 대구 교도소에서 첫 교화 활동을 시작했다. 삼중 스님의 특별한 법문은 재수자들의 마음을 울렸다. 여러분과 나는 닮은 점이 참 많다. 처음 시작이 머리를 깎은 점이 닮았다. 옷 색깔이 같다. 옷 색깔이. 재수자도 그때는 먹물을 들여서 푸른 옷을 다 입혔다. 옷 색깔이 우리도 이렇게 먹물을 들여 옷을 입고 있다. 신발도 같다. 나도 고무신을 신었고 여러분도 고무신을 신었다. 근데 가장 같은 점이 뭐냐? 인간이란 점이 같다. 스님은 늘 교도소를 자신의 수행처요, 재수자들은 살아있는 부처라고 말한다. 재수자들을 교화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많은 것을 배우러 간다고. 통곡의 벽 안에 살아있는 부처를 통해서. 교도소 교화 활동을 시작한 지 어느덧 50년. 지금도 서울 구치소에는 스님과의 만남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 오셔가지고 또 이런 귀한 시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자유스럽게 들어가 교화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수용자들한테 많은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자체가 교정교화이고 또 우리가 못하는 부분을 보충해 주시는 것, 교단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뭐냐면요. 스님이 재수자들에게 늘 강조하는 것은 마음의 자유다. 나를 버릴 줄 알아야 한다. 나를 비울 줄 알아야 한다. 내가 누군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도 스님은 깨달음을 얻고 돌아간다. 이들을 교화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내가 인생을 여기서 배우고 있다. 아직도 인생을 많이 배워야 돼. 끝없이 여기는 내가 이승을 떠날 때까지 배워야 할 수행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등질 수 없는 겁니다. 나는 지금 건강이 몹시 안 좋습니다. 이 몸뚱아리가 나를 서서히 2년이 다 됐다고 그만 헤어지자는 신호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가고 싶으냐? 내 맘대로 안 되겠지만 이곳을 오다가, 이 교도소를 오다가 쓰러졌으면 난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마음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 투석 시간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님을 다시 만난 건 병원에서였다. 2년 전부터 신장 기능이 급격히 떨어져 일주일에 3번씩 혈액 투석을 받고 있다. 아픈 몸을 이끌고 안중근 의사 유해 찾기 운동과 교도소 교화 사업을 계속해 오셨던 것. 지금 스님의 상태가 말기 신부전증 환자라는 병명은 있지만은 그 원인이 당뇨에서 왔다고 지금 생각이 되거든요. 그게 문제가 뭔 거니? 일반 투석 환자들은 보통 일주일에 3번 아니 이틀만 한 번씩 하는데 콩팥이 그만큼 망가졌기 때문에 요독이 쌓여가지고 요독 증상이 옵니다. 3일만 되면. 그래가지고 굉장히 괴로워요. 환자도 숨도 차고. 평생 스님의 곁을 지켜온 사무장 장진용 씨는 부쩍 체력이 약해진 스님의 모습에 늘 걱정부터 앞선다. 한 번 오실 때마다 이틀에 한 번씩 투석을 하시는데 일주일에 3번이죠. 월, 수, 금. 한 번 오시면은
4시간을 투석을 해야 됩니다. 4시간의 긴 투석을 하고 나면 홀로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녹초가 돼버린다. 좀 쉬시라는 주위의 만류에도 스님의 의지를 꺾을 수 없다. 그걸 나중에 자료를 나한테 주면은 내가 이걸 들고 가서 바다 건너서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다. 분위기가 더군다나 일본에서 제일교포 오츠카 만키치 씨는 삼중 스님의 일본 활동을 도와온 독지가다. 그는 오랫동안 사형수 교화 활동을 펼쳐온 삼중 스님의 활동에 감동받았다고 했다. まあね、普通の人間にはできないことをやってるから、まず一番は私利私欲がないということやね。でも現実にわしら難しいことだけど、やっぱあらゆる目で習わないといけないし、そのためになんか協力できれば自分自身のためだと思うね。 스님은 일찍이 세계 교도소의 교화 실태를 알기 위해 세계 교도소 순방에 나섰다. 영국과 미국 등 10개국에서 방문 포교를 하고 있는데 그중 일본과의 교류가 가장 활발하다. 대형 청동아불로 유명한 고야산 남장원은 일본 주요 인사들이 찾는 불교의 성지로 막강한 영향력을 자랑한다. 내 가장 사랑하는 제자. 삼중스님과는 지난 1997년부터 인연을 맺어온 형제의 관계. 남장원 주지인 하야시 가쿠조 스님의 배려로 2003년엔 소년원 학생들의 일본 견학이 이례적으로 성사됐다. 재수자 신분인 학생들의 해외 견학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기에 당시 큰 화제를 낳았다. 한국과 일본, 오랫동안 뜻을 함께해온 두 스님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パク先生はもうそれを人生の仕事としてね、ずっと罪を犯した方たちの更生のために頑張っておられるというのは本当に尊敬する方ですね。 남장원은 한국 관광객들이 보시한 동전을 모아 삼중 스님이 있는 절에 전달하고 있다. 75년 9월 27일 자매결연 맺으신 20여 년 전 자매 결연을 기념하며 심은 식수가 한일 두 스님이 쌓아온 신뢰의 키만큼이나 높이 자라 있다. 삼중 스님의 일본 활동은 뜻밖의 역사적 사건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 계기가 됐다. 일본 혼슈 서부에 자리한 오카야마현 비젠시. 조선시대 임진왜란 때 목숨을 잃은 수많은 전사자들의 코무덤이 바로 이곳에 있었다. 전승 기념물로 코를 베어간 잔혹함으로 인해 우리 조상들의 넋이 400년이 넘도록 구천을 떠돌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당시는 이 조그만 사당도 허물어지고 그랬어요. 근데 다시 개화반화도 잘하고 깨끗이 이분들이 해놓으셨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여기 비총, 적지라, 족적적자. 그 전에 여기 비총이 모셔져 있었다. 그런데 한국에서 도안으로 모시고 갔다 하는 걸 요 글로 인정하는 거예요. 삼중 스님은 코무덤의 존재를 세상에 알렸다. 고국으로 모시기 위해 한일 양국의 힘을 모은 끝에 마침내 전북 부안의 호벌치 전적지로 이전됐다. 지금은 무덤의 자취만이 남아있다. 죄송하고 옛날 생각이 납니다. 옛날 생각이 납니다.
여기서 모시고 가고 부안도 오셨잖아요. 저 한국. 예? 네, 오셔서. 기억나시죠? 하지만 이 일로 일본으로 끌려간 모든 후국 영령들이 고국으로 돌아온 건 아니었다. 일본 교토. 도심 한복판에 자리한 도요쿠니 신사. 임진왜란을 야기한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기리는 신사 바로 건너편에 우리 조상들의 한이 서린 유적이 있다. 이곳은 임진왜란의 전승기념물로 배워온 귀를 묻은 이총, 즉 귀무덤. 즉각적인 반환운동이 있었지만 이미 지방문화재로 등록된 탓에 이총의 영령만을 모셔올 수밖에 없었다. 일본 사람들은 이 귀무덤에 참배하며 어떤 생각들을 품고 있을까? まあ何とも言えないですね。やっぱり日本がっても秀吉がねこういうことをやったっていうのはそれは許せないことだなとそう思ってます。 삼중 스님에게 이곳 이총은 평생에 걸쳐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지난 과오를 깨끗이 인정하고 고개 숙여 깊이 사죄할 그날이 오는 것일까? 오카야마에 가보시지 않았습니까? 거긴 확실한 코무덤이라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곳은 족적지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코무덤의 족적지라. 일본인들 손으로. 여기는 이 총이 그대로 형체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영혼을 모시고 갔다는 건 일본 쪽에서 물론 동의해서 모시고 왔지만 형체가 없지 않습니까? 영혼은. 시간은 주마등처럼 흐르는데 조상의 넋을 모셔갈 그날을 기약할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일본에서의 여정이 길어지자 투석과 이동을 반복했던 스님의 체력이 바닥을 드러냈다. 스님은 어쩌면 이번 방문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고된 여정을 견뎌내고 있었다. 나가노현 산광사는 동일본 최대 규모의 사찰이다. 14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고찰답게 전국 각지에서 찾아오는 수많은 참배객들의 발길이 끝없이 이어진다.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성광사 역시 삼중 스님과 긴밀한 유대를 이어왔다. 성광사는 국적을 떠나 역사적 신념으로 삼중 스님의 일에 큰 지지자가 돼 주었다. 다음 날 스님이 다시 성광사를 찾았다. 성광사 부관주인 다키구치 유조 스님이 삼중 스님을 반갑게 맞는다.
건강하신 한 30대 같다고 건강하시고. 다키구치 유조 스님과는 한일 불교 친선협회를 통해 처음 인연을 맺었다. 이후 이총, 비총 반환 운동에 적극 동참하며 한국을 2번이나 방문할 정도로 한일의 해묵은 갈등을 푸는 일에 뜻을 같이 했다. 삼중 스님은 감사의 뜻으로 한국의 서예 작품을 선물로 전달했다. 이방자에서 호라고. 그래서 이 내년 우리가 일본과 풀어야 할 많은 숙제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일에서부터 차근차근 밟아가야 한다는 걸 삼중 스님이 걸어온 길이 보여준다. 私は日本語で言うと周りに見るいわゆる前奏であり構想だと思います私は。そしてそういう尊い事業をしておられるわけですから、いわゆる韓国にではなおさらのことですも日本のそういうことに対してもね、例えば日本でしてなかったことも掘り起こしてされてきた尊い方ではないかなと私はそう思っております。 일본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시즈오카현 가케가와에 자리한 장복사에 들렀다. 김해 전쟁으로 알려진 김희로의 어머니 박득숙 씨가 이곳에 잠들어 있다. 어머니는 31년을 기다리던 아들의 석방 모습을 끝내 보지 못하고 눈을 감았다. 삼중 스님은 후원회를 만들어 한일을 넘나들며 대대적인 석방운동에 앞장섰다. 동경에서 스님을 만나서 각계가를 가보니 김희로 씨의 어머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한 6년간 석방운동을 하시는데 같이 일본을 가고 또 일본의 통역 문제라든지 이런 재반 문제를 저희 내자가 함께 좀 거들어서 석방의 관계를 조금이라도 이렇게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제1교포에 대한 인권차별에 항거하다 야쿠자 2명을 살해하고 수감 중이던 김희로. 교도소 표창을 8번이나 받고도 무기수가 된 그를 위해 무려 30만 명이 서명에 동참했다. 후배로서 참 존경한다고요.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앞다퉈 김희로의 석방을 위해 나섰다. 정해창 전 법무부 장관 역시 힘을 보탰다. 제 형편에 맞춰서 그래 있는 거죠. 존경스럽게 사셨지만 김희로가 한 30년 그 들어가 있었는데 98년 9월달에 내가 그때 편지를 쓴 거고 내가 일본에서는 그 뭐 석방 같은 걸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있을 때였어요. 왜냐하면 혈기가 아주 왕성한 그런 사람인지 뭐 교도소 지원들하고 자꾸 싸우는 거예요. 한일 양국 사람들의 노력으로 김희로는 31년 6개월 만에 긴 수감 생활을 마치고 석방됐다. 30만 명이 한 목소리로 읽어낸 기적이었다. 지난 2010년 김희로 씨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어머니는 하늘에서 그토록 손꼽아 기다렸던 아들과 만났을 것이다. 한일 양국을 오가며 행했던 많은 활동들은 소중한 인연으로 이어졌다. 일본에서 유명 연예 기획사를 경영하는 타이라 테츠오 회장. 삼중 스님의 소중한 후원자로 이날 소년원생들에게 체육복과 장학금을 전달했다. 일본인이 자국도 아닌 한국의 소년원을 후원하는 일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타이라 회장은 장래가 있는 학생들이 꿈을 갖고 활동할 수 있게 돕고 싶다고 밝혔다. 社会のために身を挺してね貢献なさっているというのはこれはもう大変尊敬いたしますし
もうそれにつきますね。 삼중 스님은 불우한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것이 한국의 미래이자 희망을 만드는 일이라고 강조한다. 청소년이 건강해야 나라가 건강하다는 것이다. 청소년들은 우리 하나의 희망이고 미래 아닙니까? 근데 청소년들이 비틀거리면 안 돼요. 이 나라의 장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청소년들이 이런 특수시설에 갇혀 있잖아요. 이들에게 사랑을 줘야 돼요. 아니 자비를 줘야 돼요. 이들의 아픔을 우리가 끌어안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저 비틀거리는 청소년에게 우리 미래가 무너져요. 스님의 사랑은 교도소의 재소자와 사형수, 그리고 불우한 청소년들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사회의 가장 음지에 있는, 가장 소외된 사람들을 끌어안기 위해 다방면의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삼중 스님. 안중근 의사 순국 105주년이었던 지난해 3월, 국회의사당에선 안의사 유목작품전이 열렸다. 삼중 스님도 그 자리에 함께했다. 안중근 의사의 동양 평화론과 정신을 담은 서예 작품들이 관람객들의 마음에 잔잔한 감동을 불러일으켰다. 스님은 안중근 의사의 유품 반환 운동을 하며 지난 2014년 한 일본인이 소장하고 있던 유묵 경천을 어렵게 반환받았다. 그리고 천주교 서울대교구에 이를 전달했다. 경천은 하늘을 공경하라는 뜻으로 천주교 사상을 담은 안의사의 유일한 유묵이다. 유품 수집과 더불어 삼중 스님이 가장 몰두하고 있는 일은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찾는 일이다. 일제는 안의사의 사상이 전도될까 싶어 시신조차도 경계했다. 당시 법률에 따르면 유족의 요구에 따라 사형 후 안의사의 시신을 돌려줘야 했지만 이를 묵살한 채 감옥 공공묘지에 매장했다. 안의사 묘소가 항일투쟁의 성지가 될까 우려한 것이다. 이제 원래 파묻었던 자리 있잖아요. 그걸 파갖고 뼈를 버린대요. 요 가운데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고 지금 이 안에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 1500m 안에 거기가 이제 안중근 1500개 안에 있다는 얘기서 관에다 안중근 이사만은 관에다 이어갖고 묻었는데 그걸 지금 못 찾는다는 거예요. 이게 없는데 이제 전체가 면적이 300. 안중근 의사의 유해 찾기는 난관에 부딪혔다. 중국과 남북한 간의 민감한 사안이라 함부로 발굴 작업에 나설 수도 없다. 한국 보훈처라든지 중국 정부에서 뭐냐면 확실한 안중근사 관련된 기록이 나와야만 선기록 그다음에 후발굴로 돌아섰습니다. 한국지질연구원에 제가 자문을 구해본 바에 의하면 이 밑에 1m에서 1m 50까지 들어가면 이 지표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반 죄수들은 아까 보셨듯이 동그란 원통형으로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죽은 관식으로 누워있으면 이 부분을 안중근 의사라고 생각해서 이거에 근거해서 중국 외교부에 신청하겠다. 묘역으로 추정되는 곳이 있어도 그냥 돌아서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 언제쯤 안의사의 마지막 바람을 지킬 수 있을까? 난 외놈들이 지배하는 땅에는 묻히고 싶지 않다. 언젠가는 내 나라가 광복이 되거든, 해방이 되거든, 외놈의 쇠사슬에서 벗어나거든, 그때 내 유해를 조국에 반장해다오. 그게 안의사의 최후의 순국하시면서 바람이었습니다. 그러면 광복된 지 지금 70년입니다. 지금쯤은 우리가 안의사를 바로 효창원에 모셔야 될 거 아닙니까? 1910년 3월 26일 사형 언도를 받은 지 40여일 만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까지 안중근 의사는 끝까지 의연하고 담대했다. 그의 나이 고작 32살이었다. 이토 히로부미를 쓰러뜨린 안의사는 중국인들에게도 살신성인의 표상으로 추앙받는 독립운동가다. 여기 오면 그 채취를 만날 수 있어서. 也是说
他这个作为韩国民族英雄，也是为东亚民族的抗争树立了一面旗帜。他这个民族英雄也给我们树立了一个旗帜，我们也视他为英雄。 한국인으로 볼 땐 여기가 우리 민족의 성지입니다. 근데 성지를 잘 관리해 주시고 이렇게 지켜주셔서 참으로 관장님께 감사합니다. 동행했던 한글 서예가 현병찬 씨가 안중근 의사의 애국시를 선물로 준비했다. 유목 경천의 영인본도 전달했다. 안이사의 정신과 결의를 한중 양국이 함께 되새기는 뜻깊은 자리였다. 유목 경천은 제주도에서 처음 일반에 공개되었다. 안중근 의사의 종교적 신념이 담긴 유목 경천이 가치를 환산할 수 없을 정도라고 알려지면서 그의 유목도 사상도 새롭게 조명받기 시작했다. 삼중스님은 순국 105주년을 기념해 안중근 의사의 위대한 삶과 그를 추적한 30년의 이야기를 책으로 펴냈다. 그리고 안중근 의사의 숭고한 정신과 사상을 전파하기 위해 전국 어디든 찾아가고 있다. 삼중스님 입장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를 내주세요. 초빙하는 준비 끝! 84세 노승이 전하는 안중근 의사의 이야기. 강연장은 갈수록 숙연함을 더했다. 모든 걸 들고 응징해, 신고해. 안중근 의사는 강인한 정신의 군인이자 시대를 앞서간 위대한 사상가였다. 죽음 앞에서도 그 조국을 향한 마음의 불꽃은 절대 꺼지는 법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런 모습은 참된 군인의 표상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국헌신 군인본분의 그 뜻을 높이 기리고 그 뜻을 면면히 이어나가는 것이 저희 사관생도들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의롭게 살다간 안중근 의사의 사상과 삶을 기억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 그것이 요즘 삼중스님의 삶의 이유다. 내 삶의 종점은 안이사님을 숭모하는 일을 하다가 마무리 짓는 게 내 원이고 희망이고 내 마지막 삶의 꿈이기도 합니다. 삼중스님은 최근 서울에서 안성 영평사로 거처를 옮겼다. 스님의 큰 뜻을 숙모하는 승려들과 중생들이 가르침을 받기 위해 먼 길을 마다 않고 찾아들었다. 인간은 다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입니다. 스님은 늘 사형수만 만나더니 오늘 착각을 안 해. 우리를 보고 사형수라고 그래. 우리가 무슨 사형수야. 하루도 형무소 간 적이 없는데. 사형수 맞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이미 죽음이 결정돼 있어. 죽음 쪽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다가서는 거야. 안중근 의사에 관계되는 감옥 안에서도 끝까지 의연한 죽음을 맞이했던 안중근 의사의 마지막 삶처럼 흙에서 태어나 흙으로 돌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의롭고 또한 아름답기를. 그러니까 한 사람을 제대로 교화를 했다. 죽음의 준비를 시켰다. 육체는 무너져도 정신은 죽지 않는 것이다. 마음은 죽지 않으니 마음을 잘 쓰면서 집행장으로 가면은 영원한 삶의 길이 열린다. 죽음을 마주하고 살아가는 사형수들을 영원한 삶의 길로 이끌고 잊혔던 우리의 역사를 되찾는 일에 혼신의 힘을 쏟아온 위대한 노승 삼중스님. 스님의 걸음걸음은 세상에 화두를 던지는 깨우침의 길이 되고 있다.